이번 시간은 배당소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의 구조죠. 배당소득, 비과세 빼기 분리과세를 하고 나면 총수익 금액이고, 다른 거와 특이하게 배당 가산액 11%, 첫 시간부터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11%. 자, 배 쓸 때 이렇게 많이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11%. 어쨌든 유치하지만 배당 가산액, 그로스업이라고 했죠? 그로스업. 그리고 귀족 법인세라는 용어도 썼고, 시험에는 귀족 법인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의 배당 가산액을 주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이하죠? 다른 것들은 이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자 소득은 여기 필요경비가 없는 거고, 배당 소득은 오히려 배당 가산액 11%를 더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 소득의 종류는, 배당 소득의 세율은, 그리고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였죠. 소득세의 종류는,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수입 시기는, 배당 소득의 세율은 몇 퍼센트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14%. 특이하게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 소득은 25%. 이자 소득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25%였지만 배당 소득은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 소득이 25%입니다. 기회 이렇게 얘도 이젠 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첫 번째 배당 소득의 종류입니다. 배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익금이 남으면 그것을 나누어 먹는 행위가 배당인 거죠. 배당에 관련되어서는 1차적으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 소득의 정의죠.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 소득의 정의예요. 의제 배당, 배당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의제 배당, 배당으로 보겠다. 의제 배당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용어가 어렵죠. 잉여금의 자본으로 가는 거, 무상주, 감자, 해산, 합병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배당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의제 배당입니다. 배당으로 볼게. 이런 거. 음. 그다음 이제 법인세법에 보면 이제 처분이라는 용어를 써요. 소득을 상여로 처분을 하면 인정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면 인정기타 소득. 얘는 이제 뭘로 처분하는 거냐면 배당으로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주주에게 어떠한 것을 줬다라면 얘는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배당입니다. 인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인세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인세법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인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아까 우리 앞서서 나왔던 공부 중에 ELS라는 것도 있었고 ELF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배당소득의 종류이다. 위와 유산소득으로서 얘를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죠? 유형별 포괄주의다라는 용어를 썼죠.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 자체는 법인세법의 특징인데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소득세에서도 약간의 포괄주의를 갖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배당소득의 종류는 크지 않죠. 모든 단어 자체에 배당이라는 글자가 일단 들어가요. 이을 빼고 배당이라는 글자 들어가고 배당이라는 글자 자체가 분배죠. 분배. 이제 배당, 인정 배당. 여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거는 조금 다르네요. 다음 페이지. 배당소득이 수입시기. 수입시기. 잉 시리즈라고 하는데 잉으로 시작되는 거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요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20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말고. 자, 여기 잉 시리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상여는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근로소득 가면 배우겠죠. 근로소득 가서는 이것도 답이 잉여금 처분 결의. 잉여금 처분 결의하는 것은 우리 주주총회에서 처분하는 거겠죠. 예, 주주에서 처분하는 것이 결정되었는 날, 뭐 그런 날인데 답은 일단 잉으로 시작되는 글자의 답은 잉이에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로 잉여금 처분 결의. 이거 언제 한다고요? 우리 주주총회 때 하겠죠.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연예인들이 대부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하죠? 우리 밥 먹었어? 이라죠. 밥 먹었어? 예, 이응을 붙이죠. 그래, 뭐행? 이라죠. 뭐행? 예. 전부 다 연예인들은 어떤 글자를 넣죠? 잉을 넣죠. 잉. 재미없다 해도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잉으로 되는 거는 답은 일단 뭐다? 잉으로 답이 나온다. 잉으로 되는 잉 시리즈예요. 잉 시리즈. 잉 하는 것은 답은 잉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글자가 더 중요한 글자죠. 처분 결의일이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글자인데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렇게 좀 암기하는 게 좋은데 주의라는 게 하나 떴죠. 잉으로 시작되는데 답이 잉이 아닌 게 한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여기에 이제 의제 배당인데 자본 전입 결의일이 정답이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잉여금을 이제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본이라는 곳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가면 어떤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죠. 전입이라는 의미 자체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사시키는 거. 그때는 자본 전입이 포인트예요. 자본 전입. 그래서 답은 자본 전입 결의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만 의제배당 시리즈인데 의제배당에서는 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설명이 여기였죠. 잉여금에 대한 처분에 의한 이익배당은 답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런 거. 무기명 주식의 이익배당은 주인이 없는 주식의 이익배당은 받은 날이겠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얘는 중요하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은 사실상 사업소득은 그 해에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2021년에 사업소득자들이 사업소득으로 돈을 가겠죠. 그러면 과세는 언제 하냐면 2021년에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배당은 언제 지급받냐면 통상 2022년에 배당을 받겠죠. 사업소득자들은 2021년으로 과세를 하고 배당 소득자들은 2022년에 과세하고 과세 시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출자를 했다라면 만약에 출자를 해서 생긴 그 흔히 말하는 음, 동업이라고 표현할게요. 동업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의 성격이 갖고 있는 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사업소득자들 A, B, C는 전부 다 사업소득자인데 D만 배당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D도 사업소득자와 똑같이 과세하겠다. 그게 뭐냐면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은 일단 그 2021년 해로 따지기 때문에 굳이 2021년에 언제로 12월 31일인 과세기간 종료일로 선정을 했어요.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은 그 다음 해가 아니라 그 해 마지막 날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도 마찬가지로 수입 퍼센트 세율이 25%인 특이한 놈이라고 했죠.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은 수입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퍼센트는 25%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법인세법이 뭘로 처분한 거죠? 배당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처분했으니까 그때 결산을 확정 짓겠죠? 그때 결산 확정일. 얘는 이제 어, 해당 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라 사실은 처분 결의나 의미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결산 확정일은 결산을 확정 짓는 날. 이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산을 확정 짓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처분 결의나 결산 확정일은 거의 비슷한데 처분 결의일은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까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정 짓는 날이고 결산 확정일은 어떻게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날을 결산 확정일이라고 해요.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의미상으로 얘는 이익을 이렇게 나눠 먹기로 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고 얘는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거죠. 이렇게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산 확정일이다. 그때 세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얘는 세금 결정 짓는 날이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잔치 벌이는 날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의미는 비슷하지만 답은 다르다라는 거 아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 자, 의제배당은 앞서서 한번 봤죠. 잉 시리즈에서 예외인 거.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잉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본전입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자본전입 결의일. 자, 여기도 볼게요. 음, 감자하면 감자 결의일. 퇴사하면 퇴사일. 탈퇴하면 탈퇴일. 이름 그대로 가네요. 자본전입하면 자본전입 결의일. 그 다음 합병하면 합병일. 분할하면 분할일. 물론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만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데 일단 제가 이름만 땄어요. 의제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로 접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름 그대로 가요. 이름을 그대로 갑니다. 자본전입 결의일. 예, 제가 좀 짧게 말한 것은 크게 포인트 갖지 말고 자본전입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본전입 1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감자일, 퇴사일, 탈퇴일, 합병일, 분할일. 다만 얘만 다르죠. 해산시는 해산일이 아니죠. 여기에 해산일이 아닌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잔여 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날. 만약에 오늘 해산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오늘 당장 사업을 문을 닫고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산을 결정지어도 해당 사업을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남아있는 재산을 다 팔고 책상,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을 다 매각하고 또 그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다시 배당을 하겠죠. 그 배당을 해산시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잔여 재산 가액 확정일이라고 해요. 표시가 조금 아쉽지만 제가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잉이면 잉이다.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은 마지막 날,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세법상 인정 배당은 인정 시리즈. 나중에 인정 시리즈는 여기도 나오네요. 인정 시리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인정 시리즈.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인정 시리즈.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 여기까지가 이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인정 배당, 결산 확정일, 인정 기타 소득, 결산 확정일. 결산 확정일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마감하는 날에 전부 다 소득 세금이 결정 짓는 건데 인정 상여와는 달라요. 인정 상여가 오히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얘는 근로를 제공한 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매출 누락이 일어나서 지금 2021년도에 얘를 상여로 처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 제가 그러면 몇 년도라고 했죠? 2010년도에 있었던 매출 누락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상여로 처분했다고 해서 지금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2010년으로 백해서 그때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그 사유가 발생됐던 해의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지금 재무제표가 결정짓는 결산 확정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잉은 잉이다. 출자 공동사업자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 인정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인정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잉여금을 포인트로 보지 말고 자본 전입일, 감자일, 퇴사일, 탈퇴일, 합병일, 분할일 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산시는 해산일이 아니라 잔여 재산 가액이 확정될 때이다. 이런 거. 네, 얼굴 때문에 안 보였겠네요. 해산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해산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있네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아까 ELS나 ELF의 원칙은 언제냐? 이익을 지급받는 날. 이익을 지급받은 날은 제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좀 특이한 것이고 원래 원칙이 돈 받는 날 수입 시기로 보잖아요. 배당 소득 자체가 돈 받는 날 수입 시기로 보는데 얘는 특이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 굳이 특이하게 따로 외우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본의 전입에 특이하게 있는 것도 전입하는 날 깨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때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 잉 시리즈. 잉은 잉이다. 잉은 잉이다. 잉은 잉이다. 다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자본전입이 포인트다. 라고 했어요. 자본전입 결의일. 다음. 자, 요거는 인정 시리즈. 인정 시리즈는 지금 인정 배당이라는 지금 페이지에 왔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데, 시험에는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뒤에 우리가 요거 끝나고 배당소득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인정상여가 나와요. 인정상여는 지금 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뒷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정상여 언제다? 근로를 제공한다. 나머지 인정배당이나 인정기타소득 인정기타소득은 더욱더 시험에 안 나와요. 더욱더 시험에 안 나오고 나온다면 인정배당 쪽 오히려 인정배당 쪽 얘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인정상여. 인정상여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친구예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의 뜻 알죠?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세율 14%, 이자 소득도 몇 퍼센트였죠? 14%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는 뒷부분에 나와요. 세율이 미리 제가 좀 땡겨서 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은 25%, 이자소득에서 25%가 뭐였죠? 그렇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로도 더 중요하고 조금 또 비교해서 또 뭐 있죠? 이자소득에서 약정일 3개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세율도 좀 중요했죠. 세율이 기본세율 또 뭐였죠? 연분연승법. 연분연승법. 이렇게 기억해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과 25% 기억하시고 그 다음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은 25%와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뭐라고 했죠?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실명 배당소득이든 비실명 이자소득이든 지금은 42%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45%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에 나오면 지금 아직 세법이 바뀐 건 아니니까 42% 또는 괘씸죄에 걸리면 몇 퍼센트? 90%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틀린 것은 무기명 주식의 배당. 지금 무기명은 언제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얘는 지급받은 날. 2번 잉 시리즈네요. 잉 시리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답은 잉여금 처분 결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인정이죠. 인정 시리즈.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 사실은 의미는 비슷하다고 했어요. 어쨌든 의미는 비슷하지만 얘는 그렇죠. 잔치 벌이는 날이고 얘는 재무제표 마감하고 세금을 확정 짓는 날. 어쨌든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 인정 상여는 언제였죠? 그렇죠. 근로를 제공한다. 아까 은근하게 시험에 나온다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그렇죠. 지급받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로 오른 것은 일반적인 이자소득, 얘는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자, 답이 나왔네요.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가 아니라 14%죠. 14% 틀렸고.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봉사료는 여러분들 외우실 때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사업소득 할 때 외우겠지만 봉사료는 5% 이렇게 외웁니다. 얘는 3%가 아니라 5%.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3%입니다. 3%. 그래서 얘가 5%가 아니라 3%. 보기 이상 얘와 얘가 지금 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문제.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권 등의 이자와 일단 글자 이자가 나왔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배당 소득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배당 소득,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 일반적인 이익 배당은 배당, 의제 배당, 집합투자기구는 제가 ELS나 ETF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잉여금의 처분이 잉은 뭐죠? 잉은 잉이죠. 잉은 잉이다. 정답은 얘는 맞는 말. 자, 2번. 무기명 주식의 배당. 무기명은 기명은 어떠한 특징이 좀 있지만 정해진 날짜지만 무기명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라서 지급받는 날. 얘도 맞는 말.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하면 답이 뭐죠? 합병 등기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얘는 시험에 좀 나온다고 했죠? 정답은 여기 지금 현재 1번 문제랑 지금 거의 똑같죠? 얘가 언제다?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 아니라 음, 지급받은 날 이렇게 되었죠. 지급받은 날. 얘는 이제 그냥 지급받는 날처럼 원칙으로 가지만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오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이거 자체가 배당소득의 정의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배당금, 뭐 이런 뜻이니까 얘는 맞는 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말은 좀 어렵게 해놨네요. 어쨌든 이 내용은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격은 약간 사업소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소득은 원래 지급받는 날 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소득과 함께 소득 귀속 시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배당소득이 맞습니다. 3번 법인세법에 따라 이 말이 뭐죠? 인정이죠. 인정. 그래서 인정배당은 문제에서 배당소득에 맞죠. 배당소득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큐입니다. 맞죠? 배당이라는 글자가 다 나왔죠. 4번 정답은 4번인데 저축성보험의 보험책 여기에 글자가 배당이라는 글자도 없고
여기에 뭐 이자라는 글자도 없죠. 근데 얘는 어떤 소득이죠? 그렇죠.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제 정확하게 이자 소득이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것이 10년 넘어가면 얘는 이자 소득도 아니고 배당 소득도 아닌 거예요. 10년 이내인 경우, 즉 10년 이내인 것을 뭐라고 하죠? 단기 보험 차익이라고 했나요? 단기적인 거. 단기적인 것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 단기가 아닐 때는 얘는 또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10년 미만의 보험 차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2시간에 걸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시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이 크게 비중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소득세 자체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나온다는 것은 제가 몇 가지를 찍어드렸어요. 종류, 수입 시기, 세율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